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 솔직히 저도 자료 확인하면서 이게 진짜야? 라는 말이 저절로 나왔습니다. 에이 설마요. 뭔데 그렇게까지 심각해요? 손흥민,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LAFC의 슈퍼스타. 이 세 단어만 들어도 뭔가 느낌 오시죠? 당연하죠. 손흥민이면 그냥 대한민국 축구 그 자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 손흥민이 11월 A매치 명단에서 제외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네? 잠깐만요. 주장인데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더 충격적인 건 주장 완장을 반납하고 훈련장을 떠났다는 보도까지 나왔다는 거죠. 헐. 이건 좀 심각한데요? 물론 아직 공식 확인은 안 됐어요. 하지만 이 루머가 던지는 파장은 단순한 소문 수준이 아닙니다. 근데 왜 갑자기요? 손흥민이 잘못한 것도 아니잖아요. 바로 그게 핵심이에요. 잘못한 게 없는데 명단에서 빠졌다. 그리고 그 자리에 조규성이 들어갔다. 조규성이요? 그럼 이건 전술적 선택이라는 건가요? 표면적으로는 그래요. 홍명보 감독의 전략적 판단이라고 하죠. 근데 자료를 따라가 보면요. 이야기가 훨씬 복잡해집니다. 뭔가 숨겨진 게 있다는 거예요? 숨겨졌다기보다는 점점 드러나고 있었던 패턴이 있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요. 패턴이요? 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패턴을 하나하나 추적해 볼 겁니다. 손흥민의 최근 6개월 출전 기록, 홍명보 감독의 선수 기용 방식, 젊은 공격수들의 등장, 그리고 이 모든 걸 관통하는 하나의 질문. 무슨 질문이요?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세대 교체를 준비하고 있는가? 30분 후 여러분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되실 겁니다. 각오하세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복잡하고 논쟁적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배경부터 좀 정리하고 갈게요. 네, 맞아요. 맥락을 알아야 이해가 되니까요. 이 이야기는 사실 올해 9월부터 시작됩니다. 야, 9월 어매치요? 네, 9월 7일 미국과의 친선전이었어요. 손흥민은 선발로 출전했죠. 당연히 주장이니까요. 근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손흥민의 출전 시간이 63분이었거든요. 63분이요? 그게 왜 이상한데요? 생각해보세요. 손흥민은 평소에 90분 풀타임을 뛰는 선수예요. LAFC에서도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야, 그럼 이례적으로 일찍 교체됐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27분을 남기고 빠진 거죠. 당시에는 체력 조절이겠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럴 수도 있죠. 시즌 중이니까.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바로 닷새 후 9월 12일 멕시코전. 이 멕시코전에서는요? 손흥민이 선발 명단에서 아예 빠졌어요. 네, 주장인데요. 후반 시작과 함께 투입됐죠. 그러니까 전반 45분은 벤치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이건 좀 이상한데요? 더 이상해지는 건 10월부터예요. 10월 15일 브라질과의 평가전. 브라질이면 빅매치잖아요. 맞아요. 당연히 손흥민이 선발로 나왔죠. 근데 후반 18분에 교체됐어요. 또요? 네. 그리고 다음 경기 파라과이전. 여기서는 전반 45분만 소화했어요. 잠깐만요. 이건 패턴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패턴. 9월부터 시작된 이 패턴이 10월까지 계속됐고 이제 11월에 폭발한 거죠. 이명단 제외라는 형태로요. 정확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지금까지 우리가 본 건 뭐예요? 손흥민의 출전 시간이 계속 줄어들었다. 맞아요. 9월 7일 63분, 멕시코전 후반만, 브라질전 72분, 파라과이전 45분, 그리고 11월엔 아예 명단 제외. 완전히 하얀 곡선이네요. 이게 단순한 체력 조절일까요? 아니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궁금한데요? 그 답을 찾으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홍명보 감독이 이 기간 동안 뭘 준비하고 있었는지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봅시다. 세 가지 포인트로 나눠서 볼게요. 좋아요. 어떤 포인트들이에요? 첫 번째, 손흥민의 출전 시간 감소 패턴. 두 번째, 젊은 공격수들의 부상. 세 번째,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변화.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부터 갑시다. 손흥민의 출전 시간 감소 패턴.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패턴이죠? 네. 근데 여기서 자료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흥미로운 점이 나와요. 뭔데요? 손흥민이 교체되는 시점마다 항상 특정 선수가 투입됐어요. 누구요? 오현규, 조규성, 이강인. 이 세 명이 번갈아 가면서 손흥민을 대체했죠. 야, 그럼 계획적이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단순한 체력 조절이 아니라
젊은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첫 번째 정리하면 손흥민의 출전 시간 감소는 우발적이 아니라 계획된 것이었다. 이게 첫 번째 핵심입니다. 명확해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갈게요. 젊은 공격수들의 부상. 이 부상이요? 아니, 부상이 아니라 부상. 떠오른다는 뜻의 부상이요. 야, 떠올랐다는 거네요. 네, 특히 오연규와 조규성이 최근 소속팀에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였는데요? 오연규는 최근 3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조규성은 미트윌란트에서 주전으로 자리 잡으면서 안정적인 득점력을 보여줬고요. 이 완전 폼이 올라온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홍명보 감독이 이 선수들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준비하면서요? 정확해요. 손흥민은 지금 32세예요. 축구 선수로서는 결코 어리지 않은 나이죠. 그럼 이제 서서히 세대 교체를 준비해야 하는 시기라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정리하면 젊은 공격수들이 이제 대표팀의 미래로 떠올랐고 홍명보 감독은 이들에게 기회를 주기 시작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명확해요. 자, 이제 세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변화입니다. 이 전술이 바뀌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핵심이에요. 손흥민은 전통적으로 윙어나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뛰는 선수잖아요. 이 맞아요. 측면에서 돌파하거나 공간에 침투하는 스타일이죠. 근데 홍명보 감독이 최근 몇 경기에서 실험한 전술은 좀 달랐어요. 중앙 공격수를 2명 배치하는 투톱 시스템이었거든요. 야, 그럼 손흥민 스타일이랑 안 맞는 거네요? 정확해요. 투톱 시스템에서는 조규성이나 오연규 같은 전형적인 공격수가 더 유리하죠. 키도 크고 헤딩도 강하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에 강한 선수들이요. 그럼 손흥민은 이 시스템에서 설 자리가 없는 거네요.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전술이 바뀌면서 자연스럽게요. 와, 이건 선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였던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세 번째 포인트 정리합니다. 홍명보 감독의 전술 변화가 손흥민의 입지를 흔들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점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이렇게 출전 시간이 줄어드는 동안 LAFC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모습이었는데요? 8월에 LAFC에 합류한 이후로 손흥민은 12경기에서 9골 4도움을 기록했어요. 헐, 경기당 거의 한 골꼴이네요. 맞아요. 그것도 MLS에 적응하는 기간까지 포함해서요. 데뷔 세 번째 경기에서는 MLS 올해의 골까지 받았고요. 그럼 폼이 떨어진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정확해요. 오히려 커리어 최고의 폼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데니스 부앙가와의 호흡이 환상적이었어요. 부안가요? 리오넬 메시 다음으로 골든부트 경쟁했던 선수 아니에요? 바로 그 선수예요. 부앙가가 왼쪽, 손흥민이 오른쪽에서 뛰면서 상대 수비를 완전히 찢어놨죠. 그럼 더 이상한데요. 클럽에서는 이렇게 잘하는데 대표팀에서는 왜 제외돼요? 바로 그게 홍명보 감독이 직면한 딜레마예요. 손흥민의 개인 능력은 여전히 최정상급이에요. 의심의 여지가 없죠. 그럼요. 근데 문제는 팀 전술이에요.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측면 돌파가 아니라 중앙 공략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손흥민이 아무리 잘해도 전술에 안 맞으면 소용없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이게 현대 축구의 잔인한 현실이에요. 개인의 능력보다 시스템이 우선이 된 거죠. 좀 안타깝네요. 그렇죠. 특히 손흥민 같은 레전드 선수한테는요. 근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어요? 이게 정말 전술 때문인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죠. 이 다른 이유요? 네, 일부에서는 이런 분석도 나와요.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에게 너무 의존하는 팀 문화를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야, 탈손흥민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예요.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 축구는 사실상 손흥민 원맨 팀이었잖아요. 이 맞아요. 손흥민만 막으면 한국을 막을 수 있다는 말까지 있었죠. 그게 문제였던 거죠. 상대팀 입장에서는 손흥민만 집중 마크하면 됐으니까요. 그럼 홍명보 감독은 그 구조를 깨려고 하는 거네요. 정확해요. 손흥민 없이도 이길 수 있는 팀을 만들려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맞는 방향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이 좀 급진적이네요. 그게 바로 논쟁의 핵심이에요. 방향은 맞을 수 있는데 방법이 너무 과격하다는 거죠. 사실 이런 상황이 처음은 아니에요. 축구 역사를 보면 비슷한 사례들이 많거든요. 어떤 사례들이요? 대표적으로 독일 국가대표팀의 미하엘 발락 사례가 있어요. 이 발락이요? 그 유명한 미드필더? 네.
2006년 월드컵 이후에 독일 감독 요하임 레프가 과감하게 세대 교체를 단행했거든요. 이 발락을 빼고요? 네, 당시 발락은 31살이었고 여전히 바이에른 미넨에서 주장이었어요. 근데 레프 감독은 과감하게 젊은 선수들 중심으로 팀을 재편했죠. 결과는요? 처음엔 논란이 엄청났어요. 레전드를 버렸다는 비난이 쏟아졌죠. 근데 4년 후 2010년 월드컵에서 독일은 3위를 했고 2014년엔 우승까지 했어요. 이와 완전 성공한 거네요. 네, 레프의 과감한 결단이 옳았던 거죠. 근데 반대 사례도 있어요. 이 실패한 경우요? 네, 이탈리아의 알레산드로 델 피에로 사례예요. 이델 피에로면 유벤투스 레전드 아니에요? 맞아요. 2006년 월드컵 우승 멤버였죠. 근데 2008년 유로에서 감독이 델 피에로를 명단에서 제외했어요. 이 우승 멤버인데요? 그것도 34살이었는데 여전히 현역 최고였거든요. 근데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택했죠. 이 결과는요? 이탈리아는 조별 리그에서 탈락했어요. 완전히 망한 거죠. 열. 그리고 나중에 그 감독은 델 피에로를 빼지 말았어야 했다고 후회했대요. 그럼 세대 교체가 항상 답은 아니네요. 정확해요. 타이밍과 방법이 중요한 거죠. 너무 빨라도 안 되고 너무 늦어도 안 되고요. 그럼 지금 홍명보 감독의 결정은 어느 쪽일까요? 그게 바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에요. 독일처럼 성공할까요? 이탈리아처럼 실패할까요? 진짜 궁금하네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한 건 손흥민 본인의 생각이에요. 손흥민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최근 인터뷰를 보면 힌트가 있어요. 손흥민은 2026년 월드컵이 마지막 월드컵이 될 것 같다고 말했거든요. 이 마지막이요? 네, 그때가 되면 34살이니까요. 그리고 최상의 컨디션으로 월드컵을 준비하고 싶다고 덧붙였어요. 야, 그럼 손흥민 입장에서는 지금 모든 게 월드컵을 위한 준비인 거네요. 정확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월드컵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대표팀 명단에서 제외된 거죠. 이 완전 모순이네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이 더 복잡하고 논쟁적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해외 반응을 한번 볼까요? 해외에서도 이 소식 알려졌어요? 당연하죠. 손흥민은 이미 세계적인 스타잖아요. 특히 아시아 축구 팬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이 어떤 반응들이었는데요? 먼저 유튜브부터 볼게요. 아시아 축구 전문 채널 Asian Football Hub에서 영상을 하나 올렸거든요. 이 어떤 내용이었어요? 제목이 손흥민 드랍 to South Korea squad. What's really going on? 이었어요. 손흥민이 대표팀에서 제외됐다. 진짜 이유가 뭐냐? 이런 내용이죠. 이 조회수는요? 업로드 24시간 만에 15만 조회수를 넘었어요. 이와 관심이 엄청나네요. 댓글도 재미있어요. 창의 댓글 하나 볼게요. This is absolutely ridiculous. Son is still world class. Korea will regret this. 이건 말도 안 된다. 손흥민은 여전히 월드 클래스다. 한국이 후회할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해외 팬들은 좀 더 비판적이네요. 네. 그리고 다른 댓글 하나 더. Maybe it's time for generational change. But you don't do it like this. 세대 교체가 필요한 시기일 수는 있지만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반응이요. 이 방식에 대한 비판이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레딧으로 가볼까요? 알사커에 올라온 스레드가 있는데요. 이 레딧은 분석이 깊잖아요. 맞아요. 트레드 제목이 Son Heung-min, reportedly removed from South Korea squad, leaves training camp 이었어요. 이 반응은요? 업보트 3,500개, 댓글 600개 넘게 달렸어요. 창의 댓글 하나 볼게요. If this is true, it's a massive mistake. You don't bench your captain and best player without a proper explanation. 만약 사실이라면 엄청난 실수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주장이자 최고의 선수를 벤치에 앉힐 순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이 해외 팬들도 납득이 안 가나 봐요. 네, 그리고 다른 댓글 하나 더. Hong Myung-bo is making some bold decisions. Either this works and he's a genius, or it backfires spectacularly. 홍명보가 대담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이게 성공하면 천재고 실패하면 완전 망하는 거다. 이런 분석이요. 이 양극단의 평가네요. 맞아요. 그리고 트위터도 볼까요? 해시태그 손흥민이 한국 트렌딩에 올랐어요. 이 한국에서만 난리였나요? 아니요. 아시아 전체 트렌딩에도 10위권 안에 들었어요. 트윗 수가 5만 개 넘게 나왔고요. 이 진짜 난리였네요. 특히 주목할 트윗이 하나 있는데 축구 저널리스트 제임스 페어스가 이렇게 썼어요. Son Heung-min situation in South Korea is fascinating. Captain dropped. Leaves training. This is either brilliant man management or a disaster waiting to happen. 손흥민 상황이 흥미롭다. 주장이 제외되고 훈련장을 떠났다. 이건 뛰어난 리더십이거나 곧 터질 재앙이다. 이런 내용이요.
해외 언론도 주목하고 있네요. 네, 리트윗 5,000개, 좋아요 15,000개 받았어요. 관심이 엄청나죠. 자, 이제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볼 시간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어요?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나뉘더라고요. 첫 번째, 홍명보 감독의 결정을 옹호하는 쪽. 이 어떤 논리예요? 축구 해설가 이영표 씨가 한 방송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감독에게는 팀을 운영할 권한이 있다. 손흥민도 대표팀의 한 선수일 뿐이다. 전술적 필요에 따라 명단을 구성하는 건 감독의 몫이다. 이 감독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영표 씨는 이렇게 덧붙였어요. 오히려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홍명보 감독의 배짱이다. 타 선수에게 휘둘리지 않고 팀을 운영하는 모습이다. 이 긍정적으로 보는 거네요. 네, 두 번째 관점은 좀 더 신중한 입장이에요. 축구 전문가 한준희 해설위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는데요? 전술적 변화는 이해한다. 하지만 주장을 명단에서 제외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대화가 있었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 없는 결정은 팀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 이 과정의 문제를 지적한 거네요. 정확해요. 한준희 위원은 이렇게 덧붙였어요. 만약 손흥민과 제대로 된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면 이건 문제가 될 수 있다. 선수 관리 측면에서 실수다. 이 방식에 대한 비판이네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관점은 완전히 비판적인 입장이에요. 전 국가대표 안정환 씨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뭐라고 했어요? 이건 말이 안 된다. 손흥민은 아직도 대한민국 최고의 공격수다. 나이가 문제라면 그라운드에서 증명하게 기회를 줘야지. 명단에서 빼는 건 이해할 수 없다. 이 강하게 비판했네요. 네. 안정환 씨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어요. 만약 이게 세대 교체라면 너무 급하게 밀어붙이는 거다. 손흥민 같은 선수는 팀에 있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다. 젊은 선수들에게 멘토 역할도 하고 경기력으로도 여전히 기여할 수 있는데 왜 배제하나. 이 세대 교체 방식에 대한 비판이네요. 정확해요. 자, 정리해볼게요. 전문가들 의견이 완전히 갈리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감독의 배짱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과정의 문제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하죠. 이 정답이 없는 거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게 바로 이 사건이 논쟁적인 이유예요. 누구 말이 맞는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네, 좋아요. 내용이 많아서 정리가 필요하네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건 크게 5가지예요. 이 5가지요? 첫째, 손흥민의 출전 시간이 9월부터 계속 줄어들었다. 둘째, 이건 우연이 아니라 계획된 패턴이었다. 셋째, 젊은 공격수들이 부상하면서 세대 교체가 시작됐다. 넷째, 홍명보 감독의 전술 변화가 손흥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다. 다섯째, 해외에서도 이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명확하네요.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은 완전히 갈리고 있고요. 이제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은 하나예요. 이 뭔데요? 이 결정이 옳은가? 과연 홍명보 감독의 선택이 대한민국 축구에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해가 될까요? 이 정말 궁금한데요. 그 답을 찾으려면 좀 더 깊이 들어가야 해요. 이제부터가 진짜 핵심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분석해 봅시다. 이 결정의 의미를 3가지 차원에서 볼게요. 이 어떤 차원들이에요? 첫 번째, 전술적 차원. 두 번째, 심리적 차원. 세 번째, 장기적 차원. 이 3가지로 나눠서 볼 거예요. 비 하나씩 가볼까요? 첫 번째, 전술적 차원부터 시작합시다. 홍명보 감독이 원하는 축구는 뭘까요? 투톱 시스템이라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왜 투톱일까요? 여기에 답이 있어요. 궁금한데요. 홍명보 감독은 최근 몇 경기에서 중앙 돌파를 강조했어요. 측면 플레이보다는 중앙에서 직접적인 공격을 시도하는 거죠. 야, 그럼 윙어보다는 센터 포워드가 필요한 거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조규성과 오연규는 전형적인 센터 포워드 스타일이잖아요. 키도 크고 헤딩도 강하고 박스 안에서 마무리에 특화된 선수들이요. 이 반면 손흥민은 측면이나 세컨드 라인에서 더 강한 선수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전술적으로만 보면 홍명보 감독의 결정이 이해가 가요.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하려면 손흥민보다는 조규성이 더 맞는 거죠. 이 전술이 우선이라는 거네요. 네, 첫 번째 차원 정리합니다.
전술적으로 보면 홍명보 감독의 선택은 합리적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명확해요. 두 번째, 심리적 차원으로 넘어갈게요. 이게 좀 복잡한데요. 이 심리적이요? 네, 손흥민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주장이에요. 팀의 상징이고요. 그런데 명단에서 빠졌어요. 이 당연히 충격이겠죠. 맞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이게 어떻게 전달됐느냐는 거예요. 이 전달 방식이요? 네, 만약 홍명보 감독이 손흥민과 충분히 대화를 나눴다면 이번엔 전술적으로 조규성을 쓸 거다. 이해해달라. 이렇게 설명했다면 손흥민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문제예요. 주장 완장을 반납하고 훈련장을 떠났다는 보도가 나왔다는 건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안 됐다는 신호거든요. 이 일방적인 통보였을 수도 있다는 거네요.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이게 심리적으로 큰 문제예요. 선수는 존중받아야 하거든요. 특히 주장이라면 더더욱요. 이 방식이 잘못됐다는 거네요. 두 번째 차원 정리합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커뮤니케이션 부재가 문제다. 전술은 맞을 수 있지만 과정이 잘못됐다. 이게 두 번째 핵심이에요. 이해됐어요. 마지막 세 번째, 장기적 차원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이 장기적이요? 네, 지금 당장 조규성을 쓰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전술적으로도 맞고 세대 교체도 필요하니까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문제는 이 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 축구에 어떤 메시지를 남기느냐는 거예요. 이 메시지요? 네, 만약 이번 결정이 성공해서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내면 과감한 세대 교체가 성공했다는 메시지가 남겠죠. 이 긍정적인 선례가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근데 반대로 실패하면요? 스타 선수를 함부로 대했다가 망했다는 메시지가 남아요. 그리고 이건 나중에 다른 스타 선수들도 대표팀을 꺼리게 만들 수 있어요. 이 장기적으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정확해요. 세 번째 차원 정리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 결정은 양날의 검이다. 성공하면 모범 사례, 실패하면 최악의 선례. 이게 핵심이에요. 이 완전 도박이네요. 맞아요. 그래서 홍명보 감독한테 엄청난 부담이 있는 거죠.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이 벌써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늘 우리가 본 이야기 정리해 볼게요. 네, 좋아요. 손흥민이 11월 A매치 명단에서 제외됐다. 이건 단순한 한 경기의 문제가 아니에요. 맞아요. 9월부터 시작된 출전 시간 감소 패턴, 젊은 공격수들의 부상, 홍명보 감독의 전술 변화, 이 모든 게 맞물려서 지금 상황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복합적인 이유였네요. 그리고 전문가들 의견도 완전히 갈리고 있고 해외에서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죠. 이 논쟁적인 사건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이 사건이 던지는 질문은 결국 하나예요. 이 뭔가요? 대한민국 축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스타 선수 중심의 축구에서 시스템 중심의 축구로 바뀌는 과도기에 있는 건지, 아니면 단순히 감독의 실수인 건지. 이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네요. 정확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만 드릴게요. 이 뭔가요? 만약 여러분이 홍명보 감독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손흥민을 계속 주전으로 쓸 건가요? 아니면 조규성에게 기회를 줄 건가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네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이 대한민국 축구의 미래를 결정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이 다른 분들 생각도 궁금하네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 사건 후속 소식도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